안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깎았지만 얘가 정확하게 안 깎이면 당연히 조립이 안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더 날리던가 얘를 내경을 날리던가 아니면 외경을 더 날려줘야 돼요. 그래야 조립이 되거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경 나사를 수정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외경을 수정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끼어 맞춤 하다 보면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치수는 무조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나사골의 정확한 치수를 내가 측정이 가능하다. 뭐 3차원 측정이든 아니 기타 뭐 측정 도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제가 아는 일반적인 그 인가공 업체라든지 기계 제작 업체에서는 이 내경 나사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치수대로 집어넣고 그냥 깎아고 끝내버리지. 아니면 이제 좀 기계 그 가공에 요령 있는 분들은 알아서 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경력자분들은 나사 가공은 치수보다 한 0.2 더 집어넣으면 딱 맞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 그게 다 이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 식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확하게 치수를 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가 더 좋아지냐? 치수를 무시하면은요, 치수를 이제 이런 데이터 여러분들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피치가 0.89잖아요. 0.89로 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올림을 하세요. 올림, 반올림. 그럼 얼마가 돼요? 0.9가 되죠. 0.9만큼 깎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9는 올림하면 1.2가 되죠. 1.2만큼 깎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100분율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0.9 곱하기 하게 되면 1.8이 되잖아요. 1.8. 그리고 1.19 곱하기 하게 되면 1.2죠. 1.2 곱하기 2 하게 되면 2.4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공 깊이를 이제 정하고 쉽게 외우기 쉽게. 그 다음에 이 가공 횟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소수점까지 나눠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얘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황삭, 정삭 개념으로 깎는다고 생각하시고 나사를 깎을 때. 그리고 간혹 여기다 중삭 개념도 있어요. 중삭은 왜 하냐면 가끔 나사 팁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주로 이제 과절삭 때문에 생기는 거죠. 과절삭으로 이제 나사를 깎다 보면은 중간에 팁이 깨져나가 버려요. 그럴 때는 중삭 개념으로 값을 좀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대부분 황삭, 정삭 개념입니다. 그러면 황삭, 정삭을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저는 얼마를 정하냐면 황삭할 때 저는 0.5 정도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그리고 정삭할 때 0.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 즉 피치 1.5만큼 깎아야겠다. 피치 1.5만큼 깎아야겠다. 1.8만큼. 그러면 얘를 요 데이터에 집어넣어서 깎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선 황삭 3번 합계가 얼마를 깎으셨는지 1.5만큼 깎았어요. 그 다음 정삭 3번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깎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사 깎을 때. 굳이 이 도면, 그러니까 책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사 깎는데 갑자기 팁이 부러져 버리네? 그럼 팁이 부러질 때 주로 어디서 많이 부러지냐? 여기서 부러지는 거예요. 0.5 위치에서. 세 번째. 이때 좀 과절삭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때를 이걸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번. 나눠서 중삭 개념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에요, 요령. 이런 식으로 나사 가공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치2. 피치2 2.4잖아요? 2.4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 황삭 4번. 황삭 4번 하게 되면은 얼마 깎여 나가요? 2mm 깎여 나가죠. 정삭 4번. 나머지 0.4잖아요? 그럼 토탈 2.4가 깎여 나가요. 이런 식으로 깎으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책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비교해보면 횟수 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횟수도 6번 또는 뭐 8번 그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렇게 요령이 있게 나사 가공하시면 되겠고 꼭 이 책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책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사 프롬프트 할 때 무조건 책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편해요. 책 보고 하지 마시고 뭔가 이런 데이터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대입해서 쉽게 작업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는 치수를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해도 된다. 어차피 조립이 안 되면
치수대를 깎았는데 조립이 안 되면 무조건 다 불량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 어차피 치수 다 날려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나사에 대한 설명 다 끝났어요? 그 NC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 NC 프로그램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선 G코드 총 3개를 좀 배우셔야 돼요. 나사 프로그램. 우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G32가 있고요, G76이 있고 G92가 있어요. 총 3개가 다 나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제일 당황스럽죠? 교재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만 있으면은 이해하기 편한데 이게 3개나 나와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셋 중에 뭘 써야 돼?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생겨요. 쓸데없는 고민이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아예 모를 때는 주는 대로 따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경력자가 되시기 시작하면은 궁금하거든. G32는 뭐고, G76은 뭐고, G92는 뭐냐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저는 이제 자동차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 자,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자예요. 초보 운전. 면허증을 갓 취득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면허증이 이제 갖고 계신 건데, 차를 사야 돼요. 차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차가 총 3가지가 있네요. 자, 우선 G32. 이 G32라는 차는 어떤 차냐면, 포니 정도 되는 차예요, 포니. 그러니까 단종된 차. 폰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폰이가 요즘 비싸죠. 제가 보니까 저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폰이가 7천만 원 한대요. 거의 뭐 에쿠스급인데. 근데 이게 그 현대자동차의 초창기 때 나왔던 차죠. 폰이. 저도 말로만 저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한참 끌고 다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그 차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G76은 이제 요게 이제 에쿠스급 되는 거예요. 중형차. 쉽게 비싼 차예요. 비싼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G92 정도가 이제 요게 이제 아반떼 정도 되는 거예요. 수준이. 보통 차라고 합시다. 아반떼 정도면 뭐 이렇게 뭐 비쌀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쿠스보다 싸니까. 에쿠스가 한 7, 8천 하잖아요. 거의 1억 가까이 한다는 것 같은데. 아반떼가 2, 3천만 원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차가 3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 여러분들 초보 운전이에요? 어떤 차를 사야 돼요? 셋 중에 여러분들이 사야 될 차는 아반떼를 사야겠죠, 그죠? 아반떼가 제일 준수해요, 배우시기에는. 그러니까 끌고 다니기에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운전을 한 3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 슬슬 차를 바꾸고 싶잖아요. 뭘로 바꿔야 돼, 그때는? 그때 이제 에쿠스로 바꿔야겠죠. 큰 차로, 대형 차로. 멋있는 차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좋아하는 뭐 포르쉐 같은 거 좋은 차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갈아타시면 돼. 즉 G92에 G76을 갈아타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 이해하기. 근데 이제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아반떼를 끌고 다니시다가 이제 포니도 갈아타시는 분도 있어요. 포니 낭만을 즐기고 싶다. 그래서 옛날 진짜 뭐 단동대 차를 이거는 이제 주로 뭐라고 표현해? 매니아급이라 가지고 매니아들만 타고 다니는 고전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도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자 G30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완전 수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완전 수동. 자동 개념이 없어요. 완전 수동이고요. 원래 이 나사라는 거는요 사이클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이 2개의 점이죠. 2개의 점만 잡아주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개념이에요. 사이클 이렇게 한 바퀴 이런 식으로.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이런 식으로 도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사이클 개념인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G76과 G92는 그 사이클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G32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G32는 특징이 뭐냐? 다 일일이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시작점, 그 다음에 가공 DP, 그 다음에 Z축 종점, 그 다음에 안전거리 확보. 이 점들을 다 여러분들이 프로 짜주셔야 돼요. 일일이 하나씩. 그래야지 얘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언제 쓰냐? 저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요.